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3학년들이 등록 예약을 했고요. 2학년은 다음 주에 등록 예약을 하네요. 우리 온라인 수업하는 거 이제 앞으로 3번 정도 남았는데, 아, 아닌가? 하여튼 3번 정도 남았는데 3번 정도 실습 위주로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 쭉 하고요. 우리 앞으로 학교에서 만나면 좀 더 심화 있는 실습, 응용 프로그램 화면 구현에 대한 실습 좀 해보기로 해요. 오늘은 지난번에는 네트워크의 분류까지 거의 다 했고요. 오늘은 인터넷 서비스 중에 웹 서비스가 어떻게 등장했으며 웹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어떻게 되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인터넷은 이렇게 전 세계의 어떤 단말기라고 얘기하나 컴퓨터들이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들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고 그 네트워크들이 전 세계에 걸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 하나의 단말기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랬죠. 그죠? 하나의 단말기가 아니라 이게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 그냥 어떤 사람의 핸드폰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연결되어서 어떤 정보를 이 안에 있는 컴퓨터, 서버가 될 수도 있고, 이 컴퓨터에서 내가 어떤 서버에 접속해서 이 서버가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느냐. 그래서 우리 카카오톡이든, 네이버든, 구글이든, AWS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 게 서비스라는 겁니다. 우리 숙제에도 있었지만 그런 서비스가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 FTP라는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고 전자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메일 이런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고 문서를 포함한 어떤 문서를 보는 문서 뷰어라는 고퍼 베로니카에 의해서 문서를 보는 문서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웹이라는 서비스는 어떤 거냐면 웹이라는 서비스는 어떤 문서가 있는데 어떤 문서예요. 이 문서 하나만 달랑 어떤 내가 문서 한글이나 워드로 문서를 작성했을 수도 있죠. 이 문서 하나만 달랑 갖고 와서 내 컴퓨터나 내 핸드폰이나 하여튼 문서를 제공하는 이 문서 제공 서버에서 어떤 특정한 문서를 내 컴퓨터로 갖고 와서 내 컴퓨터에 있는 어떤 문서 뷰어 프로그램으로 이 문서를 그냥 읽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문서끼리 상호 연결된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문서에 링크를 하나 걸어놓고 링크 이렇게 밑줄가 있는 링크를 하나 걸어놓고 이 링크를 클릭하면 다른 문서와 연결되는 새로운 문서와 연결되고 어떤 링크를 클릭하면 다시 돌아가거나 어떤 링크를 클릭하면 다음 문서로 가거나 지금은 굉장히 보편화된 이런 문서 형태죠. 요런 문서에 있는 글씨들을 하이퍼텍스트라고 부르고 이 하이퍼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문서 열람 서비스를 우린 웹, 거미줄이라는 뜻인데 이 위에 월드 다 알죠? 월드 세계 넓은 거미줄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넓은 가장 큰 거미줄 형태의 문서 열람 서비스 하이퍼텍스트를 이용한 세계에서 가장 큰 문서 열람 서비스를 우린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인터넷 아까 얘기했던 인터넷을 이용한 인터넷 이게 전 세계라고 치죠. 전 세계라고 치면 남극도 있고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컴퓨터가 연결된 네트워크 이 인터넷을 이용한 가장 광범위한 서비스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월드 와이드 웹이다. 그래서 www로 쓰거나 w3로 씁니다. 이렇게. 월드 와이드 웹. 다시 말해서 하이퍼링크로 중간에 종이 쳐갖고 잠깐 끊었는데 자 그런 전 세계적으로 하이퍼텍스트에 연결된 문서 열람 서비스를 우리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고 이 월드 와이드 웹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서 현재와 같은 상황
즉 인터넷을 이용한 모든 서비스들의 기반 서비스가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월드 와이드 웹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이퍼 텍스트, 이렇게 쓸까요? 하이퍼 텍스트, 즉 링크를 통해서 상호 연결된 문서를 만드는 그런 문자열 하이퍼 텍스트를 이용한 마크업, 마크업 언어 랭귀지를 이용해서 월드 와이드 웹 서비스를 이용한 어떤 문서를 작성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HTML이라는 언어라고 하고, 요거는 어떤 문서의 규격을 만드는 거고, 요 규격에 의해서 문서를 꾸며주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 CSS를 이용해서 문서에 대한 어떤 디자인, 문서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 화면 구현, 하여튼 그것들을 CSS를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정적인 페이지를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나 요청에 따라서 좀 바뀌는 동적인 웹을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만들기 위해 자바스크립트라는 클라이언트 쪽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PHP, ASP, JSP, 그리고 펄, C 언어 등등으로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이렇게 써도 되나요? 즉 서버 단에서 변화하는, 즉 요청에 의해서 서버 단에서 변화하는 어떤 동적인 페이지를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전해주기도 합니다. 클라이언트에. 그런데 특정한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용하기도 해요. 우리는 이것들을 총망라해서 하나의 큰 프로젝트를, 웹을 이용한 큰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볼 거고요. 여러분이 잘 따라오면 웹으로 이런 프로젝트, 즉 데이터베이스나 우리 PHP로 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나 PHP나 자바스크립트나 CSS나 HTML이나를 잘 해서 잘 따라오면 우리 API라는 건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그래갖고 다른 쪽에 네이버가 제공하면 네이버가 제공한다거나 카카오톡이 제공하면 카카오톡이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증권사가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공공데이터 국가가 제공하는 그런 아주 큰 데이터, 빅데이터를 가진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냐, 사용자가 여기서 어떻게 갖다 쓸 수 있냐, 그래서 이 API를 조작하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볼 계획이에요. 잘 따라오면. 근데 여기도 못 따라오면 우리 HTML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고, HTML이랑 CSS 연결만 하다 끝날 수도 있고, 자바스크립트 좀 이용할 수도 있고, 폼 태그 조금 해서 정보를 서버단에 주고 클라이언트 갖고 오는, 여기까지만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얼만큼 따라오는지에 따라서 수업 진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하나의 큰 웹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다. 이 웹 프로젝트는 PC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여러분들 컴퓨터 데스크탑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똑같은 웹페이지가 모바일에서 어떻게 보여질 건지, 모바일에서 보여지는 페이지 자체를 우리 하여튼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모바일 앱, 우리 앱 알죠? 모바일 앱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쭉 우리의 목표를 쭉 잡아서 1년 동안, 아니면 선생님 한 학기만으로는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여튼 1년 동안 어떻게 이 웹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지 큰 프로젝트를 한번 쭉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웹 서비스는 크게 어떤 서버, 서버 이렇게 그릴까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파란색으로 할까요? 어떤 서버,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니까 뭐라고 부른다고요? 웹 서버. 웹 서버와, 그죠? 우리 핸드폰이나 우리 데스크탑, 여러분 쓰는 컴퓨터에서 클라이언트죠. 웹 클라이언트가 될 거예요. 그죠? 클라이언트. 이런 기계 장치를 클라이언트라고 하기도 하고,
사실 요 안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을 클라이언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 보통 웹 클라이언트 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요새 잘 안 써요. 그죠? 크롬 요새 네이버에서 나온 웨일 이런 거 많이 쓰죠. 그죠? 이런 것들 이런 웹 브라우저를 웹 클라이언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얘네가 실제적으로 서버에서 어떤 우리 HTML로 작성한 웹 문서를 가져와서 얘네가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를 웹 클라이언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관계를 잘 알으셔야 돼요. 웹 서버가 무조건 우리한테 뿌려주는 게 아니고 우리 웹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문서를 보내달라라고 하면 웹 서버가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판단해서 맞는 거면 거기에 해당하는 문서를 이렇게 우리 페이지에 보내줄 거예요. 우리 뭐 페이지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뭐 찾을 수 없는 페이지입니다. 나오는 거는 내가 어떤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페이지가 없으면 이 웹서버가 이런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걸 보내주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웹서버한테 어떤 문서를 보내달라 하는 것을 우린 요청이라고 해요. 더 중요하진 않지만 보통 요청이라는 한국말로 쓰지 않고 리퀘스트라고 해요. 리퀘스트. 어떤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리퀘스트를 던진다 서버에게. 서버는 그 페이지에 대한 요청에 대한 정확한 페이지가 있으면 페이지를 전달해주고 페이지가 없다면 에러 메시지를 보내줘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 응답 즉 뭐라 그러냐면 리스폰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웹 서버, 웹이 동작하는 방식은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요청과 응답에 의해서 1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얘기는 차차 지나가면서 점점 더 하면서 하기로 하고 요청과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요청과 응답으로 이루어진다. 그럼 실습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와 마찬가지로 HTML, 독타입 HTML, 이 다큐멘트 타입, 이 문서의 종류는 HTML 우리 배웠죠 오늘.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HTML로 작성된 문서다 라고 브라우저에 알려주는 겁니다. 독타입. HTML 열고 HTML 닫는데 여기에 속성은 랭귀지는 한국어다. 헤드 부분, 문서의 뭐랄까요? 정보를 표현하는 부분. 헤드 부분에는 제목, 문서 전체의 제목인 타이틀이 들어가 있네요. 바디 부분, 문서의 내용을 표시하는 부분, 문서의 내용입니다. 이게 거기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제목, 그리고 요 BR까지가 아니고 이 P 여는 태그는 요 BR까지가 아니고 P 여는 태그는 P 닫는 태그까지라 그랬죠. 이게 하나의 문단이고 여기서 한 줄 줄바꿈 했다라는 말이죠. 저장할 때 마찬가지로 다른 인물 저장, 모든 파일, 그리고 인코딩, UTF-8 한 다음에 6스 여섯 번째라고 저장해서 우리 6스를 보면 여기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 타이틀은 여기 나오네요. 여기 범범범 오늘 아닌데 그죠? 범범 지워볼까요? 범범범 지워보면 파일 저장 또 새로 고침 하면 이렇게 여섯 번째 웹페이지 H1 첫 번째 수준의 제목 그리고 P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나 문단 위와 문단 아래 한 칸 띈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BR 때문에 여기서 BR이라는 태그로 줄바꿈을 했지요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여기서 저거 뭐지? 우리 개발자 도구 들어가려면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우리 그렇죠. F12 누르면 이렇게 개발자 도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요소 선택 말고 두 번째 요소 강조 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위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우리가 H1 HTML에 갖다 대면 이렇게 전체가 HTML 마우스가 되나요? 이 전체 부분이 이렇게 선택되는 게 보이고요. H1에 갖다 대면 이렇게 H1에 갖다 대면 이렇게 안 나오나? H1 이렇게 H1에 보니까 위에 노란색 그리고 중간에 하늘색 그리고 앞에 조금 여백이 있네요. 그죠? 이렇게 여백 그리고
P 태그에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옆으로 나올게요. P 태그 위에 띄고 밑에 띄고 이렇게 공간이 들어가는 이렇게 박스 모델, 이렇게 박스 모델이 되어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단위별로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있다를 DOM 요소 강조 표시라는 거에 의해서 이렇게 박스 모델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바디 보세요. 보디의 박스, HTML의 박스, 바디의 박스, H1의 박스, 그리고 P의 박스, 이렇게 박스 모델을 볼 수 있죠. 이런 걸 우리 박스 모델이라고 하고, 각 태그별로 이렇게 해당하는 태그별로 이렇게 해당하는 박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 몇 가지 요소에 해당하는 속성들을 지정해 볼 텐데요. 우리 여기 H1이라는 태그에 속성 넣는 법은 이렇게 속성은 속성값이라 그랬죠. H1에 타이틀이라는 속성을 한번 넣어봅시다. 뭐라 그럴까요? 타이틀을 제목입니다 라고 이렇게 타이틀이라는 속성은 속성값으로 이렇게 타이틀이라는 걸 지정해주면 열기 저장하고 요거 개발자도 꺼도 되겠죠. 이제 F5 새로 고친 다음에 타이틀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마우스를 박스 모델로 갖다 댔을 때 이렇게 위에 툴팁 텍스트, 아까 우리 요 박스였죠. 박스 모델로 이렇게 박스 안에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이렇게 툴팁이 나오는 거를 우리 타이틀이라고 해요. 타이틀. 모든 박스에 적용되니까 P라는 거에 타이틀, 샷시가 아니고 타이틀, 문단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새로 고침 F5 눌러서 새로 고침한 다음에 이렇게 박스 모델 갖다 대면 문단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요 박스 모델을 잘 아셔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CSS라는 우리가 만든 문서의 틀은 HTML이라는 언어로 이게 문단의 틀을 정해놓고 이렇게 문서의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형식 구조를 정해놓고 CSS라는 디자인하는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CSS로 스타일을 꾸밉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스타일이 만약에 폰트 사이즈를 해볼게요. 폰트 사이즈가 나중에 배웁니다. 사이즈 틀렸네요. 스페링 사이즈가 땡땡, 자세한 건 나중에 배웁시다. 60픽셀이다. 이렇게 폰트 사이즈를 60픽셀이라는 스타일을 지정해라. 물론 CSS로 적용됩니다. 그럼 우리가 H1은 크기가 일정했지만 우리가 스타일이라는 나중에 따로 이렇게 적용되는 문서 전체에 적용되는 스타일을 적용해 볼 거예요. 네, 요 태그에 스타일이라는 어떤 폰트 사이즈를 지정해 주면 우리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면 우리가 얘기했던 그 박스 있죠. 그 박스에만 그 스타일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HTML이라는 문서는 이렇게 HTML 열고 HTML 닫는다. 이게 큰 하나의 박스가 되는 거고요. 뭐 헤드는 헤드는 문서에 정보를 표시하는 부분이니까 큰 박스 모델은 없지만 큰 HTML에 의해서 큰 박스가 하나 생기고 그 안에 body라는 박스가 생기고 그 안에 보면 H1이라는 박스 하나와 P라는 박스 하나 이렇게 박스가 두 개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에 따라서 속성들이 이렇게 적용이 된다. 나중에 스타일 CSS는 그 박스 단위로 적용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펜을 한번 써볼까요? HTML이라는 큰 박스가 하나 있다면 HTML은 여백이 없었죠. body라는 여백이 조금 있는 body라는 박스가 여기 하나 있는 거고, 그쵸? body. 요거는 뭐 노란색은 없었지만 약간 밖에 여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H1이라는 박스는 H1이라는 박스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노란색으로 나왔던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었죠. 요거 여백, 요 여백에 대해서도 나중에 배워요. 요 박스 모델의 안쪽 여백, 바깥쪽 여백, 뭐 패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나중에 배울 거고,
P라는 박스 모델이 또 하나 있었죠. 이 P가 들어갈 공간과 P의 노란색 부분, 위에 노란색 부분, 밑에 노란색 부분 이렇게 있었던 거를 아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박스 단위로 스타일이 적용되고 박스 단위로 HTML이 적용되는데 HTML 문서는 말 그대로 이렇게 문서의 구조를 H1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P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라는 문서의 구조를, 그리고 그거는 body라는 태그에 둘러싸여져 있고 이 모든 거는 HTML로 둘러싸여져 있어 라는 이렇게 박스 모델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태그들을 뭐 많이 지금 쓰고, 뭐 태그들을 우리 등교 수업 하는 거 진짜 실습실처럼 많이 쓰고 이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꼭 알아두어야 될 거, 등교 수업 하기 전까지 꼭 알아두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만 지금 간단히 공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HTML 구조. HTML 구조는 이렇게 HTML, 헤드, 바디, 헤드 부분에 타이틀, 바디 부분에 H1, P 뭐 이렇게 내부적으로 중첩 구조를 갖는다. 이 중첩 구조를 갖는 건 결국에는 이렇게 박스 모델을, 하나의 박스 안에 또 박스가 있고 그 박스 안에 또 박스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이런 내용의 구조를 정한다. HTML은. 그리고 나중에 배울 스타일 잠깐 써봤지만 나중에 CSS는 이 구조를 화면에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이 관계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HTML은 구조, CSS는 화면 구현, 디자인을 담당한다. 그래서 문서의 구조와 문서에 보여지는 것, 구조, 화면 구현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걸 기준으로 우리 쭉 수업을 진행해서 하나의 웹 프로젝트, 웹페이지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 웹 프로젝트를 뭐 로그인하고 회원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오늘 배운 걸 반드시 다 이해하셔야 돼요. 여태까지 실습을 굉장히 천천히 나가고 있으니까 하루에 배우는 건 하루에 다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해요.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